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이제 트럼프 취임이 거의 눈앞으로 다가왔어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새벽, 월요일 해가지고 1월 20일인데 트럼프가 취임하면은 첫날 이것부터 좀 봐야 합니다. 우리는. 자, 그래가지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취임을 하면은 트럼프가 이전에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죠. 특히 트럼프 행정명령 관련해서 트럼프가 이전에 1월 7일인가 인터뷰 같은 거에서도 좀 언급을 했었는데 취임 첫날 1월 20일이죠. 이날만 빼고는 독재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언급을 했었어요. 이 말인즉슨 뒤집어 보면은 첫날은 독재자가 되겠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 라는 취지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서 이 독재자가 된다라는 게 뭐 진짜 뭐 국가를 막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느낌보다 첫날 이제 대통령으로서 이제 할 수 있는 대통령 행정명령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국가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대통령 행정명령은 의회를 통해서 입법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대통령이 그냥 서명을 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염두에 두고 첫날 행정명령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싹 다 쏟아낼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은 그것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주식시장뿐 아니라 세상이 좀 어떻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고 뭐 대표적으로 여러 개를 좀 말을 했었죠. 뭐 해가지고 뭐 이민자 추방부터 해가지고 뭐 전쟁 휴전시키겠다. 그 다음에 좀 정리를 하면은 환경 쪽이 있어요. 일단은 환경 관련해서 첫 번째가 파리기후 협정 탈퇴를 아마 요번에도 하겠죠. 그리고서 신재생 친환경 관련 에너지에 대한 정책들 폐지 가능성이 좀 높고, 그 다음에 가스 생산 및 석유 시추에 대해서 좀 확대시키겠다. 이거는 지금 바이든 정부랑 계속 부딪히는 부분이죠. 그리고서 전기차 우대에 대해서도 폐지하겠다.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환경 측면에서는 요 정도 언급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주축으로 주식이랑 그래도 좀 엮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1기 때도 파리기후 협정을 미국 경제에 이 파리기후 협정이 좀 악영향을 준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탈퇴를 했었죠. 그리고 이후에 바이든이 취임하고 바이든이 다시 재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트럼프가 되면은 또다시 탈퇴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1기 때도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랑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책 폐지는 기본적으로 요 가스 생산 및 석유 시추 확대 요거랑 결이 좀 같이 해요. 그리고서 전기차 우대제도 폐지 요거는 이후에 공화당 측에서 인플레 감축 법안 폐지 검토 그런 좀 내용도 있었죠. 그래가지고 전기차 기업들은 이제는 단순하게 전기차 친환경차다 그런 이미지랑 플러스 친환경이니까 보조금 줄게 하는 걸로 승부를 보기보다는 추가적인 기술이 이제는 좀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기업으로 뭐 당연히 아시는 테슬라가 있겠죠. 단순 전기차를 대표하는 기업이다 라는 이미지를 좀 넘어서 자율주행, 커넥티드 카라는 기술이 조금은 더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자율주행 그것도 있었죠. 자율주행이랑 AI 이런 거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게 첫날 행정명령으로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것도 뒤에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겠죠. 이전에도 언급 나왔었고 일론 머스크도 어찌됐든 정부 팀에 좀 합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세상이 좀 발전하고 무언가 좀 새로운 기술, 혁신적인 규제 완화 등이랑 함께 그리고 반대로 좀 부작용도 같이 일어나는 것 같기는 해요. 세상이 뭔가 딱 혁신을 이룰 때는. 그래도 주식시장에서 이런 측면들을 좀 정리했을 때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테슬라랑 함께 계속 커나갈 수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거고, AI 쪽
그리고 AI 쪽도 지금 AI 하면은 대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죠? 휴머노이드랑 같이 엮으려고 하죠. 휴머노이드 로봇이랑 결합하려는 대기업들의 움직임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냥 여담인데, 이전에 오픈AI가 AI를 5단계로 나눴었죠. 그때 첫 번째가 챗봇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추론 관련 추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에이전트였고, 네 번째가 위에 있었던 혁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조직을 대신한다, 이런 느낌으로 나눴었는데, 챗봇 단계는 사람이랑 이제 상호작용하는, 대화를 하는 그런 수준이고, 추론, 지금 1에서 2단계 뭐 사이라고는 좀 하죠. 그래가지고 추론은 이제 사람들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생각을 통해서, 추론을 통해서 해결하는 능력을 보유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이전트. 요거는 사고를 베이스로 행동까지 이어져요. 요 정도 단계는 이제 로봇이랑 엮이면 우리가 좀 어렸을 때 봤던 뭐 터미네이터라던가 그런 게 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가 혁신. 이제 새롭게 혁신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지금 시대에서는 뭐 젠스나 아니면 일론 머스크처럼, 뭐 옛날에는 뭐 아인슈타인이나 뭐 에디슨 이런 인물들이 있었겠죠. 시대를 좀 바꾸는 그런 인물들, 소수의 좀 천재가 세상을 바꾼다고 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어떤 조직의 업무를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뭐 이제 기업이라고 치면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겠죠. A라는 기업에 뭐 인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인물들이 각각 하는 업무를 싹 다 묶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갖다 이제 오픈 AI가 좀 나누기는 했는데,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래서 좀 봤을 때 복잡하기는 한데, 결국 우선적으로 AI 쪽에서 달성을 하려고 하는 목표는 AGI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상 단어 뜻이 완벽하게 좀 정립이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결국 AI 쪽은 뭐가 중요하겠어요? AI를 통해 매출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중요하겠죠. 대표적으로 오픈 AI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 등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있고, 매출에 엮이는 기업들을 봐야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실제 매출을 좀 창출하기 시작하는 기업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 그리고 그거 외에는 로봇들에 좀 엮일 수 있는 기업 정도. 그래가지고 로봇 쪽은 또 생각이,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 싹 다 추방하겠다, 이런 언급도 많이 했죠. 불법 이민자들 다 밀어내야 된다, 막 벽 세우겠다, 막 이런 것도 해가지고 추방하겠다 했는데, 결국 로봇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뭐 각자 생각이 다르실 수 있지만,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내세우는 옵티머스크가 아니죠. 일론 머스크랑 섞였네요. 옵티머스만 하더라도 어디서 쓴다고 하죠? 우선은 뭐 나중에는 이제 가정집에서 쓸 수 있겠지만, 처음에 시제품을 생산해서 이번 연도 뭐 말 해가지고 시제품을 좀 목표로 해서 공장에 일단은 역할을 맡긴다고 하였듯이, 우리나라도 저출산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근데 세계적으로 저출산 기조 다 비슷하게 흘러가거든요. 중국에서도 이제 출산 그 산하 제한은 풀었죠. 그만큼 저출산, 중국 하면은 진짜 산하 제한을 둘 정도로 왔다가 애를 너무 많이 나니까 산하 제한을 걸었었는데, 이젠 그걸 풀 정도로, 푼다는 거는 이제 저출산, 이 출산율이 그 국가의 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밑에 돌아가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출산율 보면은 이제 거의 막 이렇게 돼가지고 항아리죠. 막 항아리 쭉 해가지고 사실상 지금 쉽지 않을, 미래는 더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저출산에 대해서 결국 이게 뭐 좀 시대가 바뀌면서 즐길 수 있는 게 좀 많아져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그런 노동력 부족한 부분, 결국 출산율은 노동력이라고 엮이잖아요. 노동력이라. 근데 이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이나, 혹은 기업 입장에서도 다른 문제 요소들이 훨씬 적어질 테니까 점차 이것저것 AI랑 로봇들 해가지고 요 두 개가 합쳐져서 인간의 일자리를 좀 뺏어가지 않을까 싶죠. 그래서 로봇 쪽은 AI랑은 조금은 달라요. AI랑은 좀 다르게 꼭 휴머노이드 로봇뿐이 아니더라도
로봇이 구동하는데 필요한 뭐 쓰이는 그런 액추에이터 기업들, 최근에 계속 좀 움직이고 있는 게 뭐 하이젠 RNM이랑 로보티즈 이런 게 이제 좀 대표적인 액추에이터 기업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실적으로 좀 계속 묶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로봇 자체에서도 어차피 계속 긴 시계열에서는 대기업들을 통해서 뉴스가 좀 붙어줄 겁니다. 올해 내내. 그래서 로봇 테마도 올해 내내 좀 생각은 해둬야 돼요. 얘네들이 그냥 어느 순간 또 이제 시장에서 좀 소외되면서 쫄쫄쫄 내려오는 구간도 있기는 할 텐데, 그러다 보면 또 어느 순간 또 팍 하고 튀는, 왜? 앞으로 이제 AI랑 로봇 한동안은 몇 년 동안은 좀 계속 메인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 부분이어서 그런 것들도 큰 흐름에서는 좀 생각을 해 둘 것 같고, 자, 그리고 요거 말고서는 그게 있죠. 트럼프가 일기 때도 그랬는데 예전부터 노벨 평화상을 좀 노린다라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기 때 대북 관련해서 진짜 엄청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줬죠. 뭐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남을 주선할 정도였으니까, 뭐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북한이 뒤통수를 치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센세이션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통일은 아니어도 야, 북한이랑 정상적인 대화가 이뤄지나?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 뭐 우리의 꿈은 통일 뭐 이런 멘트들이 그거 뭐 해가지고 통일을 좀 목표로 하는 뭐 있긴 있었어요. 막 그림을 그린다거나 하는 것들. 근데 이제 뭐 어느 순간 당연히 없어졌는데 북한과 정상적인 대화가 이뤄지나 싶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일기 때. 대신에 결국 뭐 북한은 북한 김씨 정권 무너지지 않는 한 믿을 수 없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이제 그런 움직임이랑 뭐 별개로 대북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또 언급할 수 있으니까 대북주들 움직임도 미리미리 있죠. 그래도 그런 움직임이나 이스라엘 하마스에 대해서 트럼프가 자신이 취임하기 전에 전쟁 끝내라 그런 압박들, 그리고 네타냐후가 전쟁 지속이냐 휴전이냐 키를 좀 쥐고 있었는데 오늘 좀 뉴스 나왔더라고요. 트럼프 압박 덕분인지 휴전 협상 좀 타결 확인, 그래가지고 안보 내각에서 회의 소집해서 마무리 짓고 그게 이제 20일쯤 시행될 것 같다라는 뉴스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주말 중에 완벽하게 좀 마무리가 될지, 20일이면 다음 주기는 한데,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 러시아 전쟁 관련해서 종전 요쪽도 트럼프 보좌관이라던가 일론 머스크가 언급했던 건 조금 갸우뚱하기는 했는데, 주변 이제 지인들, 최측근들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움직이려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뉴스도 있던 것처럼 빠르면 며칠이나 길어도 몇 주 안으로 트럼프랑 푸틴이 통화를 할 예정이다 라는 뉴스도 나왔었고, 통화를 하면은 그 내용에 뭐 진짜 뭐 트럼프랑 푸틴이 통화해서 거기서 막 서로 욕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트럼프도 지금 자신의 이제 업적을 위해서 어필을 하는 거니까 좋게 얘기할 거고, 푸틴도 이제 전쟁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끝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은 있는 것 같죠. 그래가지고 크렘린궁 통해가지고 트럼프 미국한테 항상 열려있다, 미국 먼저 대화하면은 우리는 받아줄 거다, 뭐 전제 조건 없이 미국이랑은 대화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어필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뭔가 이제 대통령이 됨으로써 뭐 팀을 파견한다거나 그런 정책적인 움직임도 같이 이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통화를 하면은 아마 언론을 통해 좀 얘기 나올 거예요. 자연스럽게 뭐 휴전 협상 테이블 같은 것들, 일정들이 좀 껴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것도 언제쯤 만나겠다 식으로. 그럼 그걸 통해서 재건 관련해서 이제 재건 관련주들 세력들은 힘을 또 한번 좀 주지 않을까 싶어요. 대체적으로 지금 자리가 재건주들은 조금 윗자리기는 하죠. 재건을 보면은 조금은 대체적으로 다 올라와 있어요. 어느 정도 좀 강했던 종목들이 뭐 신고가에 있다거나 그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면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좀 높아 보이는 것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 자리가 높은 게 작년 지수 나쁠 때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이제 재료가 좀 강해서 대부분의 종목은 조금은 위에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뒤에 언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은 관세가 있는 것 같아요. 관세 쪽. 최근에 우리나라는 좀 트럼프 통해가지고 수혜받는 업종 대표적인 게 있죠. 조선 관련해서 언급 이어가고, 그거 플러스 중국에 대한 규제.
그리고서 그 반사 이익이 이제 우리나라로 좀 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부각되면서 조선주들 이쪽은 뭐 어떤 종목 하나가 아니라 다 셌죠. 조선 대체적으로 다 신고가 뭐 이런 식으로 왔다가 10년 신고가라던 거 하나인지 뭐 아직은 일단 좀 5일선 버티고 있고, 최근에 대부분의 조선주들이 다 강했어요. 차트들이 쭉쭉 시원하게 올라오고, 현대임스는 이제 개별 매각 이슈 때문에 오늘 좀 시간에 또 가지 않았나 싶은데, 뭐 이쪽이 한두 푼 하는 종목들이 아니잖아요. 다 막 조단위입니다. 5조, 10조 이런데 최근에 트럼프 언급부터 해가지고 추세가 다 이어지고 있어요. 다 비슷비슷하죠. 다 막 3, 40%씩 시원시원하게 갔습니다. 한두 푼 하는 종목들이 아닌데, 쟤네들이 30% 올랐다는 거는 3조, 4조, 5조 막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거잖아요. 엄청 크게 상승을 한 건데, 요것도 계속 그래가지고 관세를 통해서 이제 관세 정책을 계속 트럼프가 어필을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자국 우선주의 때문이죠. 그래서 관세를 통해 타격받는 국가나 기업들도 생길 겁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타격을 받는 곳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례로 중국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캐나다도 계속 어필을 하는데, 캐나다 그 뉴스도 있어요. 트럼프 관세 위협 때문에 150조쯤이었나? 150조쯤 규모의 보복관세 목록 작성, 이런 식으로 아직 트럼프가 취임해가지고 관세를 매긴 건 아닌데 계속 공격적인 언급을 하고, 사실상 트럼프는 진짜 올라오면 관세에 대해서 좀 매기긴 할 것 같아요. 일기 때도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캐나다 언급이 나오면서 캐나다가 150조 규모 보복관세 목록 작성, 이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미국산 그 철강이랑 알루미늄 뭐 이쪽에 대해서 이제 뭐 관세 부여 뭐 이런 걸로 기억은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아직 관세를 매기진 않았지만 계속 언급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할 사람일 것 같고 봤을 때. 그래가지고 그만큼 세계적으로 관세에 대해서는 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세가 그냥 단순하게 뭐 주식시장에서 반사이익 개념보다 국가 간의 좀 움직임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둬야 되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관세에 대해서 해당되는 업종 같은 게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조금 타격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관세도 좀 잘 보셔야 돼요. 혹시나 매긴다 싶으면은. 그래가지고 반대로 또 그런 관세 매겨지는 업종은 타격을 받겠지만, 타 국가에 관세가 많이 매겨진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있다. 그건 또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업도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대표적인 게 좀 조선 쪽이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규제하면서 반사이익으로 야, 세계적으로 조선 봤을 때 중국 다음 어디야? 우리나라가 예전에 한 몇십 년,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 1위였던 것 같은데 중국한테 뺏겼죠. 근데 그래도 2위니까 손가락 안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반사, 수혜 개념 이런 게 좀 부각이 되는 건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관세 정책이 나오고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수혜주, 수혜 업종이랑 피해 업종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세도 관세지만 큰 흐름에서 미중 패권 다툼은 지속된다는 거는 꼭 기억해 둬야겠죠. 중국이랑 미국이 서로 규제를 하면은 그 안에서 반사이익 생기는 업종이 있을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조선처럼 실적을 기반할 수 있는, 그것도 이제 두 개로 나눠야 되는데,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업종, 지금 이제 조선 쪽은 실적 기대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이벤트성으로 갖다 세력들이 반짝 이용해 먹을 수 있는 테마 업종,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 아니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쪽도 있겠죠. 비트코인도 지금 뭐 좀 또 시원시원하게 오르던데, 비트코인도 제 친구들이 엄청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상자산 정책 우선순위 지정 행정명령 추진 준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오늘 요것 때문에 그 갤럭시아 시리즈들이 좀 시간에 사가 닿지 않았나 싶어요. 갤럭시가 가니까 이제 뭐 핑거랑 뭐 나머지 STO 같이 움직인 것 같기는 한데, 이쪽이 이제 비트코인 가상자산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지정하겠다, 할 거다라는 행정명령 추진 준비 소식. 그래서 뭐 정부 차원에서 이제 좀 모으는 비축 자산 뭐 이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뭐 코인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그런 이제 표심을 얻기 위해서 언급한 거일 수도 있기는 한데 실제로 좀 엄청 어필을 하기도 했죠. 그래가지고 요런 것도 뒤에 근데 요거는 사실상 좀 주식보다는 코인 쪽이 더 수혜니까 미리미리 좀 가격이 반영된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는 뭐 주식으로 좀 보기보다는 코인 쪽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요런 흐름들 간단하게 트럼프가 언급했던 정책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취임 첫날 어떤 행정명령을 얼마나 쏟아낼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첫날은 자신이 독재자 되겠다라고 뉘앙스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첫날 좀 우리가 봐야 되는 행정명령부터 해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움직이는 액션들 그거는 좀 재료 소멸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이슈로 좀 부각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주식이랑 엮일 수 있는 내용이 뭘까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말 좀 편히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게 오늘 이제 토요일에 키움은 이제 HTX가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좀 밤중에 좀 차트 보다가 갑자기 좀 요거 내일 하기에는 차트가 안 열리니까 뭐 근데 뭐 종목을 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런 큰 흐름에서 정책들에 대해서 머릿속에 조금 넣어두시고 트럼프 취임하는 날 행정명령이 무엇이 나오나 아마 어차피 이것도 기자분들이 좀 정리를 해 주실 겁니다. 저도 시간이 되면 아마 정리를 하겠죠. 그래서 그때 또 봐도 되기는 하는데 미리 좀 생각을 해둘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한 거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지금 관심 테마에서도 몇 번 설명드렸었던 게 이런 테마들 막 부각되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고 좀 뒤로 잊혀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재료 테마 관점에서 좀 구분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주말 편히 보내시길 바라면서 영상 항상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